그렇다고 읽힙니다. 사실 네. 지금 이 수방사 병력들이 이제 들어가지를 않고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 이제 그 울타리 이 안쪽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내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미 안에 그때 당시에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던 병력은 특전사의 병력이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전사랑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이제 외곽 지원을 해라라는 형태로 이제 지시가 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빼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민간인이 없는 쪽으로 군 병력을 빼라라는 지시를 현장에서 내린 이후에 이제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런 어떤 의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까지도 특정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앞서서 했던 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들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발언은 좀 그 부분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에서 굳이 뭐 질문을 네. 먼저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것은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당연히 고심할 수밖에는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대답을 네. 그리고 반복해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컨대 뭐 홍장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전에 뭐 국정원장과의 그런 관계 문제라든가 혹은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메시지보다는 메시지를 공격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격 지점도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질문들이 더 이어질지를 보긴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질문이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의 진술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용에 있어서 뭐 변경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그때 그렇게 먼저 진술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점은 그 신빙성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 여쭐 게 이거는 그 용어 때문에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계속 그 변호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한다는 표현을 또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탄핵은 무슨 뜻인가가 궁금하더라고요.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제 법률 용어긴 한데 결국 쉽게 생각하면 그 신빙성을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빙성을 탄핵한다라는 말을 이제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무언가 주장을 하거나 혹은 변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증인이 말하는 그 증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 그걸 탄핵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혹은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뭐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변론이 끝이 난다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오늘 결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거고 이후에는 평의를 거쳐서 결국 선고를 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예. 그 시점을 추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앞서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보통은 뭐 그 경우에는 10일에서 13일 정도, 그 2주 안으로 어쨌든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마무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2주 정도 후에 혹은 그 안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변론기일을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추가로 채택하는 것 말고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관이 추가 임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은여 후보자가 만약에라도 그 사이에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부가 8명에서 9명으로 그 구성원이 변경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변론 갱신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이 재판부가 앞서의 재판 흐름 상황과 비교했을 때 구성이 바뀌었다. 뭐 새로운 그런 재판관이 교체가 됐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절차를 열어서 그동안 앞서 있었던 그 절차와 관련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라도 그 요지를 청취하는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변론 갱신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의 길이 더 잡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리 자체가 이 전체적인 절차 자체가 무척 길어진다라고는 볼 수 없고 결국 그런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3월 초 혹은 중순 안에는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론이 마무리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윤 대통령 측의 뭐 최후 변론이라든가 최종 진술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변론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증인 신문도 일단 다 마치고 예. 또 결국 이런 재판에서 마지막 절차는 양측의 입장을 변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이 마무리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최종적인 진술을 하는 그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리가 종결된다, 심리가 마무리된다라는 것은 이런 최고 진술까지도 최고 변론까지도 모두 포함을 해서 끝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 헌재가 기각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다시 항의를 하면서 다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예, 여기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죠 헌법재판관들이.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다시 또 채택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첫 번째 헌재가 기각을 했을 때 기각한 이유가 한 총리는 근데 그 국회나 어디서 굉장히 그 말을 많이 했는데 국무 그 회의가 잘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 한결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헌재가 증인 채택을 기각한지도 궁금하고 왜 계속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으로 주장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물론 추측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밝히지 않는 이상 변호사 입장에는 추측을 하는 건데 우선 가능성과 관련해서 사실 다시 이것을 채택할 가능성은 따지자면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유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럼 앞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는지 이 네.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심리의 그런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건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 자료들 그리고 진행됐던 증인신문 과정 또 앞으로 예상이 되었던 그 시점 기준으로 예상이 되는 그 증인신문 절차들을 봤을 때 한덕수 총리의 증언 내용은 굳이 필요가 없다.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는다. 이미 확보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로도 관련 쟁점들에 대해 판단하기는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크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증인신문가 나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의 내용들은 결국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앞서 수차례 언론이나 혹은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굳이 이 이야기를 법정에서 현출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무회의와 관련되어서는 이전에 이상민 전 장관의 그런 또 증인신문도 있기도 했었고 또 혹은 그 밖의 자료들도 많이 제출이 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굳이 한덕수 총리를 증인신문까지 거쳐서 추가로 또 진술을 드릴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예. 그 결과 굳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증언은 아니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지금 증인 신청을 했지만 고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의 증인 채택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탄핵심판 8차 변론길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증인인 조성현 단장의 신문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기자 추가된 소식 더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측의 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대통령 측의 요지는 그겁니다. 지시를 이진우 사령관에게 받은 지시를 이제 말하자면 조 단장이 확대 해석했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의 이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어떤 대통령 측의 논리를 확인하는 이제 문답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우선은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특전사를 외부에서 지원해라라고 하는 이제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을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로 이제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찌됐건 조
조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진술을 다시 이제 재확인을 하면서 검찰 진술 때 이제 본인이 했던 그런 어떤 진술 내용을 좀 다시 이제 그대로 뭐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입장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이제 말하자면은 조성현 단장만 들은 상황인 거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제 진술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수방사의 이제 원래 그 임무가 외곽 이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테러의 업무에서는 특히 이제 그것이 기본이다라고 이제 조 단장이 답하기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요는 외곽을 이렇게 경비하고는 부대가 굳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이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됐고 예. 또 이제 수방사는 또 경찰이랑도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어떤 부대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국회로 출동하라고만 지시를 받은 거고 본인도 이제 김봉식 전 서울청장 아까 이제 증인 신문이 있었던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의 임무가 뭔지를 계속 물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진우 전 사령관조차도 본인의 임무를 모르고 있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예.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쨌든 조 단장 측은 처음에 그 답변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답변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슷한 취지의 답변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성현 단장은 본인이 들었던 거, 본인이 한 행동을 그대로 말했다면 지금 그 윤 대통령 측의 신문은 그거는 본인 생각 아니냐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성현 증인의 발언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제 당연히 이건 일단 탄핵 시도고 그러니까 예.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시도입니다. 예. 본인의 착오가 있던 것 아니냐, 오해가 있던 것 아니냐. 이건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가지고 나온 이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이런 질문으로는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오해가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든다든가 혹은 그런 오해가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해를 했던 것이 그런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혹은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예. 지금 그렇지가 않고 어쨌든 이 당사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 내적인 그런 판단에 대해서 오해일 수 있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그저 이제 사실은 의혹에 불과할 뿐 어떠한 뒷받침되는 근거가 없는 질문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까지의 이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 그 증인 신문, 뭐 국회 측의 신문, 윤 대통령 측의 신문 이런 과정과 내용과 그 분위기까지 재판관이 다 파악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물론 그 진술 내용 자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 말고도 이 증인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런 증인의 태도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밖에 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사실은 뭐 판사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자기의 그런 경험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태도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 점 역시도 신빙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고 예. 반대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꾸민 듯한 그런 태도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신빙성을 조금 의심케 하는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로 화면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지금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 내용은 뭐 물론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보고 있는지 역시도 뭐 중요한 큰 요소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당연히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이 오늘 앞서 그 2명의 증인 신문 끝에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 단장의 진술은 사실 윤 대통령 측은 좀 불리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거나 뭐 신문을 하거나 이럴까요? 저도 사실 일본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나머지 지금 두 증인 그러니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태영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각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증인 신문이었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그런 변론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조성영 연구단장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윤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을 반박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나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설득력이 높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면 아무래도 그런 주장들을 직접 당사자 입으로 꺼내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 한다면 앞서의 그런 과정들보다는 대리인이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거나 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진기용 기자, 이제 오늘의 8차 변론기일 일단 헌재가 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이고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마지막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탄핵 심판 과정 또는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우선 앞서 이제 변호사께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앞선 이제 두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사실 윤 대통령 측에 어느 정도 좀 유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에 진행이 됐었던 이제 오전 이제 증인 신문 때 보면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증언을 얼마만큼 뒤집을 진술을 많이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뒤집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홍장원 전 차장이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라는 그 시점이 그 CCTV 상과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메모라는 것도 이제 그런 어떤 홍 전 차장이 이렇게 휘갈겨 쓴, 이렇게 못 알아보게 쓴 그런 메모를 보좌관이 직접 보고 쓴 게 아니라 홍 전 차장의 지시로 그 보좌관이 기억에 나는 대로 옮겨서 이제 똑바로 다시, 그러니까 정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똑바로 다시 써쓴 그런 메모이다. 예. 즉 지금 세간에 보이고 있는 홍장원 메모라는 게 보좌관의 기억에 이제 의해서 써진 메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제 홍 전 차장의 그런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언급도 했었고요. 뭐 인사청탁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본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전화로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홍 전 차장 주장은 이제 체포 의혹 체포 지시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거짓 같다. 체포 지시를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다. 추가 지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은 거지. 예. 체포와 관련된 얘기를 본인에게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어떤 홍 전 차장이 여지껏 해왔던 주장들 그리고 홍장원 메모에 대한 약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좀 배척하는 그런 어떤 진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도 김봉식 전 청장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김봉식 전 청장은 말하자면은 경력이 국회를 이렇게 애워싸고 출입을 통제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예.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할 그런 목적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안가 회동에서 받았던 A4 용지에 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문서다라고 해서 받았던 그 내용에 대부분이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나는 거는 2200 국회 이 부분, 그러니까 밤 10시에 이제 국회로 출동하라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그 표현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 뭐 언론사의 이름이라든지 뭐 여론조사 업체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억나지 않고 또 단전단수 지시나 뭐 이런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사실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그 문서는 파쇄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체포 지시가 없었다, 예. 문제 지시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대통령 측에서